이제 요즘에는 화두가지 인플레이션이죠. 이제 각국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고 추가 부양을 이제 연준에서도 하면서 인플레이션 오는 것은 이제 불보듯 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으냐? 일단은 결론 중에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버핏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을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짐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관련 기업도 투자를 하고 있죠. 이 시간에는 농산물과 천연가스가 조금 장투하기 어려운 점들을 약간 설명드릴 거고, 예전에 많이 설명드리긴 했지만, 그리고 또 이거를 설명드리면서 수요와 공급의 측면도 설명을 하다 보면은 좀 재밌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 제가 이걸 말씀드릴 때 제가 결론을 알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의견을 좀 공유하고 또 여러분의 의견을 또 듣고 싶어서 만든 영상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 세 품목의, 이 원자재 세 품목의 레벨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통화 완화 정책을 쓰면, 미국이 통화 완화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원자재 가격이 다들 올랐는데 2000년 전에, 2000년 이전, 그러니까 1990년대, 1980년대, 20년 정도의 평균 가격보다 2000년 이후 얼마를 올랐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레벨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어떻게 상황을 가정을 하면은 요게 조금 이해가 쉬워집니다. 자, 인플레가 심해질 때에 농산물의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양극화 문제하고도 이게 겹치는데,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돈이 풀리면서 물가 상승은 진행 중인데, 물가는 상승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은 가격이나 이런 게 좀 오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농산물의 공급이 충분하다면은, 이건 이 수요 공급의 문제가 되겠죠. 농산물의 공급이 충분하다면은 과연 농산물은 인플레를 반영할 것인가? 농산물 먼저 보겠습니다. 농산물은 일단 여러분 먹어 없애는 거예요. 그죠? 먹어 없애는데, 농산물의 수확량이 만약에 충분하게 된다면 쌓여만 가는 농산물을 부자라고 해서 10배를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희한한 개념인데 10배를 먹지 않아요. 금 같은 경우에는 부자면은 가난한 사람보다 내가 10배를 쟁여둘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농산물은 10배를 뭐 창고에 보관해왔는데 몇 개월 지나면은 썩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 또 하나. 코로나로 인해서 양극화가 일어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거고, 대다수 중산층은 이제 조금은 더 어려운 빈민의 상황으로 전락을 할 텐데, 일자리를 잃고. 그렇게 될 때 사실은 기아에 빠질 사람들도 생기겠죠. 기아. 왜냐하면 음식물을 살 돈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건 최악의 상황이기도 한데, 이건 양면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사람이 먹을 건 먹어요. 그래서 농산물도 여러분 기호식품이라는 게 있고, 커피나 코코아 안 먹어도 죽지 않아요. 그죠? 쌀이나 밀 같은 것은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쌀, 밀, 옥수수 중에 하나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데, 인플레가 진행한다고 해서 많은 서민들의 지갑이 열릴 리가 없죠.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코로나로.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기호식품들은 좀 타격이 오렌지 같은 거. 막말로 이제 비싸면 못 사 먹는 거예요. 그 수요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 그런 면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엄밀히 농산물은 인플레가 심해지더라도 수요 공급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또 하나 헷갈리는 얘기를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도 이 농산물의 수요는 기본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막말로 여러분, 농산물의 공급이 줄어들게 될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쌀 한 가마니에 100만 원이 한다고 해도 없다면 여러분, 금을 팔아서라도 먹어야죠. 이렇게 되면 복잡하죠. 그래서 농산물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공급에 많이 좌우를 하고, 공급이 될 때는 인플레가 심해져도 반영을 많이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공급이 줄어들면 인플레가 심하지 않아도 엄청난 가격 폭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라서, 그래서 농산물 투자할 때는 여러분 꼭 식량 위기가 올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하셔야 된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향후 몇 년 후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식량 위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온난화가 진행되는 동안 지금 조금 따뜻해졌더니 오히려 어떤 농작물은 더 생산량이 늘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모든 걸 하는 게 임계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지구온난화는 계속 되고 있고 어느 온도가 넘게 되면은 이 작물조차 이제 작황지가 지역이 다 변하게 되는 거죠. 기후온난화의 음모론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탄소세 같은 거를 거두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내기 싫어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기후온난화를 음모론이라고 돌리고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30년 전도 더 되는 거죠. 30년 전도 이전에 기후온난화에 대한 그 음모론을 만들어서 지금 세금을 받기 위해서 그때부터 음모론을 만들었다고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재난이 닥쳐오는지 제가 볼 때는 모르고 있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농산물은 투자 품목이다. 그러나 뭐다? 콘덴고가 존재한다. 콘덴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한 내년도 옥수수가 이미 지금 가격보다 한 50%, 60% 비싸기 때문에 장투하게 되면은 지금의 싼 가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가격에 투자하는 거랑 같다. 뭐 대충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그냥 조금씩 적립식으로 매달 사게 되면은 좀 콘덴고는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면 아주 싸질 때 기다리거나. 근데 지금 싸긴 싸죠. 싸긴 싸요. 자, 가격 비교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대략만 원래 차트 보고 해야 되는데 예전에 한번 해드렸죠. 금은 2000년대 이전보다 그러니까 대충 차트로 눈대중으로 제가 하는 거랑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 2000년 이전의 평균적인 가격보다 지금 5-6배 상승 구간에 있습니다. 농산물은 옥수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한 3배 정도, 3배 전후, 3-4배로 볼 수도 있고 2-3배로 볼 수도 있고 천연가스의 경우, 원유는 일단은 좀 빼고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거의 1배에서 2배 수준으로 많이 오르질 않았습니다. 즉 품목 자체의 레벨을 본다면은 그죠? 보세요. 천연가스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셰일가스 이후 가격은 떨어졌지만 여러분 천연가스라는 그 본질 자체가 변할까요? 짜장면 가격이 여러분 30년 전에 얼마였을까요? 뭐 100원, 50원 하던 때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100원 하던 시절에 그 짜장면이랑 지금의 짜장면이랑 본질 가격은 같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정확히 20년 전에 얼마인지는 뭐 보면 알겠지만 지금하고 비슷하다고 칩시다. 아마 비슷할 거예요. 20년 전, 30년 전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천연가스랑 지금 천연가스랑 태우면은 나올 수 있는 연료율은 똑같은데 이것이 아직도 1, 2불이에요. 그리고 이 가격대면은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셰일 업체들이 파산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언젠가는 천연가스 원유도 올랐지만은 천연가스 원유도 60불 아래는 또 뭐 요즘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생산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원유가 60불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2불 아래면은 무조건 손해가 유지될 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언젠가 저는 이 두 품목은 천연가스랑 농산물은 언젠가는 오른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미 천연가스는 12월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비싸요. 거의 한 50%가량 비싸잖아요. 그래서 투자는 어렵다. 그래서 굳이 찾은 대안은 뭐다? 농산물과 천연가스 기업.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나중에 조금 증시가 많이 하락하는 구간이 온다면은 좀 많이 관심을 둘은 꼭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가 온다고 하면은, 온난화가 온다고 하면은요. 그래서 세세 관계는 조금 희한하죠. 그리고 금의 가격이 여러분 2000년부터 모든 원자재가 오르기 시작해서 금 가격이 2000년 이전에 한 20년간 형성됐던 평균보다 한 5-6배가 올랐어요. 그럼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2000년보다 통화량은 5-6배가 증가됐을까? 그러니까 금과 통화량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거를 통화량 M1, M2가 있지만은 솔직히 정확히는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얼마가 더 찢겨 나올지도 정확히 알 수 없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코로나 계속 돈을 많이 찍어내서 훨씬 더 많이 찍어낼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2000년대 형성되던 그 가격대보다 10배 상승 구간까지 진입한다고 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보다 2배가 더 오르는 거죠. 그러면 금은 4,000불까지 오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가 맨 아래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그러나 선물 플레이에 문제가 있다. 이 선물 플레이는 예를 들어서 지금 통화량 대비해서 금의 가격이 지금 2,000불인데 2,500불 정도까지 올라야 마땅한 거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나 이 마땅한 일에 파생시장이 너무 커져서 개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너무 상방에 밴딩하게 되면은
원유랑 똑같죠. 어떤 기간을 정해두고 만기 때까지 월가에서 하방을 치는 겁니다. 금 선물이 되겠죠. 금 선물 하방을 쳐서 어느 기간 만기까지는 떨어뜨리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이 원자재 시장에서는 늘 이 선물 플레이의 문제를 늘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수요 공급하고 반대로 어떤 기간의 만기 때까지 토토의 승부 조작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점은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금도 제가 볼 때는 현재 모든 걸 다 올인하기보다는 조금은 일부는 투자를 꼭 하고 계시고 금이든 은이든 백금이든 일부는 투자를 꼭 하고 계시고 단 떨어졌을 때 조금 더 살 양을 남겨두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왜냐하면은 선물 플레이가 정말 심하게 되면 예전에 원유처럼 금과 이 시장도 파생이 발달되어 있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유와 천연가스는 이제 생산 가격 때문에 많은 이제 생산 시일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면은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오르게 될 텐데,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을 기업, 그러니까 잘못 투자하면 또 망할 수가 있어요. 천연가스 기업도 잘 봐서 살아남은 기업들 중에 저평가된 기업이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천연가스 가격이 낮을 때에 이런 기업들 가격도 낮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에서 막 망하기서 주가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관심을 가져보자. 우리나라에는 있을까? 근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CNG라고 해서 버스는 여러분 가스로 다니잖아요. 근데 왜 다른 차들은 가스를 못하게 했을까? 저는 그게 이제 원유 세력들이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정유나 그런 되게 세잖아요. 정유나 자동차에 천연가스용으로 만들면 그만일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전기차 시대는 오고 있는데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서 만약에 석유 세력들이 원유 세력들이 몰락하게 된다면은 이제 원유는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전기가 발달될수록 천연가스가 점점 상용화될수록 그리고 기술이라는 게 발달돼서 자동차나 그런데 원유에 보다 더 좋은 에너지원이 생성될 수도 원유의 수요는 또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플레를 가장 정확히 반영되는 건 개인적으로 저는 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둘은 수요 공급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됩니다. 단 그러나 정말로 모든 사람이 어려워졌을 때 사람들이 선택할 것은 식량이 될 것이다. 그것은 늘 우리가 바닥에 깔고 생각을 해야 되죠. 농산물이 썩지만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창고에 쌀 쌓아두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투자가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 중에 몇 가지만 던져드렸는데 여러분이 듣기에도 복잡하죠. 이거 들으면 이런 거 같다가 그잖아요. 농산물만 봐도 사람들이 가난해지면은 농산물 사 먹을 돈도 없을 것도 같다. 그래도 먹을 건 먹어야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이폰도 못 사고 다른 건 다 어떻게 보면 그죠. 농산물이 망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다른 건 더 망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돈이 여러분 뚝 끊겨서 한 달에 30만 원뿐이 못 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30만 원으로 여러분 한 달에 뭘 먼저 살아야겠어요. 근데 이 중에 주겁이 막 지방에나 10만 원, 15만 원짜리 있습니다. 15만 원짜리 쓴다고 쳐요. 그렇다고 핸드폰 없앨 수는 없어요. 제일 싼 요금제. 그럼 어떻게 해요? 통신 회사 안 좋아지. 왜냐면 낮은 가격대. 그죠? 휴대폰도 바꿀 때가 되는데 아이폰 못 사요. 그죠? 제일 저가의 중국 홍미노트 같은 거, 샤오미. 그래도 뭐예요? 이 중에 아끼더라도 10만 원은 식량 가격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수요는 굉장히 단단한 수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공급만 줄어들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래도 아무리 수요가 적다고 해도 저는 그러니까 공급이 늘었다고 해도 짜장면 가격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나 싼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즉 이 의미는 지금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산물을 싸게 먹을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또 하나 베트남이나 그런 중국에서 정말 헐값으로 노동력 착취에 가깝게 일하는 아이들과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소가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인플레 생각하면 다이소 가격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그죠? 그 뭐예요? 노동력이 착취하고 있는 거죠. 어떤 나라에 갇힌 환율이라는 어떤 가난한 나라에 갇힌 데서 거기서 니들 음식 먹으려면 죽도록 일해야 된다고 하면서 외국의 기업이 진출해서 그러니까 이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가 미국이 그렇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빚이 많으니까 국채 발행 많이 하니까는 통화
완화 정책을 쓰임에도 물가가 낮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산물도 마찬가지. 농민들이 죽어라 이래요. 제가 사과 키워보니까 죽어라 이래도 농민들 돈 크게 못 벌어요. 물론 돈 버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어느 해 잘 버는 거고 또 잘못된 거고 자신이 택배까지 하면은 몰라요. 근데 택배 안 하고 유통까지 하면 유통시장에서 너무 후려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역설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노동력의 착취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농민들의 노동력 착취로 인해서 그리고 온난화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그래서 돈은 많이 찍어냄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요 공급의 문제 때문에 지금 뭐예요? 다이소 가격, 그 제품 가격도 싸고 중국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 의미는 만약에 여러분 나중에 셰일 업체들이 파산하고 원유 가격도 오르게 되고 천연가스 가격도 오르게 되고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더 진행돼서 농산물의 공급이 떨어지게 되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돈을 찍어냄에도 불구하고 저물가를 형성해서 이렇게 양적완화를 할 수 있었던 그게 없어지고 점점 물가가 급하게 오르는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이거 자체도 천연가스나 이것도 급하게 오르는 시기가 올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은 점점 더 어려워져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겠죠. 그것은 뭐 베트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어느 나라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는 인플레의 우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침체의 우려에 대한 결코 단순하지 않은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 함께 좀 생각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한 거예요. 돈은 많이 풀렸으나 뭐는 안 올라요. 월급은 안 올라요. 이게 참 이게 서글픈 거예요. 월급은 코로나로 안 올라요, 여러분.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침체되면 파산한 사람도 늘어날 거고 월급이 적어지니까 어떤 제품 생산에 대한 수요도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참 복잡한 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들어도 답을 잘 못 찾으시겠죠. 그래서 첫째, 농산물과 천연가스 관련 기업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농산물과 천연가스 언젠간 오를 건데 오르는 시기를 잘 맞춰서 투자는 할 수 있겠지만은 장투는 콘덴고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 금은 콘덴고가 좀 적어서 투자해 볼 수 있겠지만은 선물 플레이를 한번 징하게 누르는 때를 위해서 조금은 여유 자금을 두는 게 낫겠다. 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만약에 경작지가 변하게 돼서 물 부족이 오게 되면은 농산물 가격이 막 치솟게 되면은 농사가 잘 되는 땅은 더 비싸게 되겠죠. 이 정도로 정리를 드리고 결론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더 생각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